나이 들수록 식탁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채소 중에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기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기억력도 깜빡깜빡 하신다고요. 분명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몸은 자꾸 예전 같지 않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처럼 건강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데 의외로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채소 하나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어떤 채소는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며 활력을 불어넣어 주지만 또 어떤 채소는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되어 소화불량, 혈당 문제, 심지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아니 오히려 해칠 수도 있는 채소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채소 3가지와 반대로 꼭 챙겨 드셔야 할 보약 같은 채소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채소들만 제대로 알고 드셔도 소화가 편안해지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며 뼈와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 첫 번째 채소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생감자입니다. 익히지 않은 생감자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이고 쪄서 먹거나 볶아 먹거나 다양하게 활용되죠. 하지만 감재는 솔라닌이라는 자연 독소가 들어있는데 특히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한 부분, 그리고 껍질에 이 솔라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생감재는 이 솔라닌이 익힌 감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고 이 솔라닌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솔라닌 중독은 생각보다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속이 메스껍거나 토하고 설사를 하는 등 소화기 계통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하면 복통이 심해지고 두통, 현기증을 동반하기도 하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몸의 해독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소량의 솔라닌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 중에 위장이 약하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생감자를 조금만 드셔도 심한 배앓이나 구토 증상을 겪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생즙을 내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과거에 실제로 생감자 섭취로 인한 중독 사고 사례가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소화가 어려워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에 이러한 독성 물질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자를 반드시 익혀서 먹는 것입니다. 솔라닌은 열에 약해서 삶거나 찌거나 볶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감자를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서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감자에 싹이 났거나 푸른 기가 돈다면 그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드셔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싹이 많이 나거나 푸른 부분이 넓은 감자는 아예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을 위해 감자를 드실 때는 꼭 푹 익혀서 드시고 껍질을 벗겨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자튀김처럼 기름에 튀긴 음식은 솔라닌 문제는 덜하지만 과다한 기름 섭취는 또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이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생감자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우리 몸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니 혹시라도 생감자를 드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오늘부터는 꼭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두 번째 채소는 바로 여주입니다. 여주는 독특한 생김새와 쓴맛으로 잘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혈당 관리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여주는 그 강력한 효능만큼이나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주에는 카란틴과 폴리펩티드 P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성분들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여 오히려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어르신들의 경우 여주를 함께 섭취하면 약과 여주의 혈당 강화 작용이 중복되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당 쇼크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혈당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식은땀, 심한 피로감, 심하면 의식 상실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당뇨병을 앓고 계신 어르신이 혈당 조절에 좋다고 해서
여주를 과하게 드시다가 저혈당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뇨약 복용 여부와 상관없이 평소에도 혈당이 낮은 편이거나 혈당 변화에 민감하신 분들은 여주 섭취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주는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소화 불량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간 기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주를 꼭 드시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량만 섭취하고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약을 드시거나 만성 질환이 있다면 전문가의 지도 없이 여주를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주를 드실 때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쓴맛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처음 드실 때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라도 여주를 드시고 나서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고 기운이 없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여주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채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강력한 효능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요. 생감자와 여주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은 또 어떤 채소가 우리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지 알아볼까요? 세 번째로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할 채소는 바로 독성 있는 일부 야생 나물입니다. 봄철이 되면 산과 들로 나물을 캐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신선한 봄나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아주 좋은 보약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독성이 있는 식물들이 나물과 비슷하게 생겨서 착각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독성이 있는 자리공을 명이나물로 오인하거나 삿갓나물을 원추리로 은방울꽃을 산마늘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독성 식물을 잘못 섭취하면 구토, 설사, 복통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신경계 이상이나 호흡 곤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나물에 대한 지식이 많으시다고 생각하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서 독성 식물과 나물을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의 해독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서 소량의 독성 물질에도 심각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에서 캐온 나물을 먹고 온 가족이 병원 신세를 지거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의 대부분은 흔히 아는 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를 구분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나물을 즐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아는 나물만 채취하고 섭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절대 채취하거나 드시지 마세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나물은 전문가가 관리하고 판매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만약 직접 채취하시겠다면 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동행하거나 믿을 수 있는 도감 등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또한 일부 나물은 독성이 있지만 삶는 등의 적절한 조리 과정을 거치면 독성이 제거되어 먹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정확한 지식과 숙련된 조리법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나물은 절대 함부로 드시지 마시고 이 나물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고 안전하게 손질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만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좋지 않을 수 있는 채소들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우리 몸을 살리는 기적의 채소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꼭 챙겨 드셔야 할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채소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식사량이 줄거나 영양 흡수율이 떨어져 빈혈이 생기기 쉬운데 시금치는 이를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한데 이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칼슘 흡수를 돕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뼈가 약해지기 쉬운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채소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안과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고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변비로 고생하시는데 시금치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지만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 성분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생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짝 데치면 수산 성분이 줄어들어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시금치 무침,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프리타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금치를 즐기며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꼭 챙겨 드셔야 할 두 번째 채소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슈퍼푸드라는 별명처럼 영양 가치가 매우 뛰어난 채소입니다. 특히 브로콜리에 풍부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해독 효소 생성을 촉진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발암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만큼 브로콜리는 암 예방을 위한 아주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면역력을 높여 감기와 같은 잔병 치레를 줄여주고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져서 작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감염될 수 있는데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튼튼한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브로콜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살짝 찌거나 데쳐서 먹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C나 설포라판 같은 열에 약한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니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정도로만 살짝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볶아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K와 E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잘게 다져서 밥에 넣어 먹거나 수프나 스튜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식으로 생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것도 맛있고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로 여러분의 면역력과 활력을 지키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든든한 방패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 식탁에 올리셔야 할 세 번째 채소는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는 단순히 반찬을 넘어 한국인의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울푸드이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발효 슈퍼푸드입니다. 김치가 어르신 건강에 왜 그렇게 좋은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김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김치 유산균이 생성되는데 이 유산균은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소화 불량, 변비, 설사 등 장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김치 속 유산균은 장 환경을 개선하고 유익균을 늘려 소화를 돕고 장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김치를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 무 등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김치에는 비타민 A, B군, C 등 다양한 비타민과 칼슘, 인, 철분 등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전반적인 영양 공급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김치에 들어가는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은 각각 항균,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하는 천연 약재와도 같습니다. 이 모든 재료들이 어우러져 김치는 단순한 채소를 넘어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종합 영양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김치를 드실 때는 너무 짜지 않게 담근 적당히 익은 김치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갓 담근 김치도 좋지만 유산균은 김치가 익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증식합니다. 볶음 김치나 김치찌개처럼 열을 가하는 요리도 좋지만 유산균은 열의 약함으로 생김치나 겉절이 형태로 드시면 더 많은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김치 외에도 깍두기,
동치미 등 다양한 발효 채소들을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고혈압으로 소금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어르신들은 김치를 드실 때 나트륨 함량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김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건강의 보고입니다. 매일 김치를 식탁에 올리며 건강한 장과 튼튼한 면역력을 가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어르신들이 꼭 조심해야 할 채소 3가지와 반대로 매일 챙겨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3가지 채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생감자의 솔라닌 독성, 여주의 강력한 혈당 강화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독성 야생 나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섭취에 주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뼈와 눈, 장 건강에 좋은 시금치, 항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 뛰어난 브로콜리, 그리고 장 건강의 핵심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김치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탁에 오르는 채소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자책하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 식단을 점검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분명 더 활기차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채소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